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성화 시장 사업이랑 이제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시장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랑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라에서 어떤 거를 상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는지 이런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지루한 강의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박가나고요. 네, 박가나고요. 저는 지금 서울의 이제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 혹시 문화관광시장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문화관광시장 사업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2014년도부터 서울시 신시장 육성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산에서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 처음 사업 단장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용산 용문시장에서 또 사업 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구 신중구 시장에서 한 달 정도 그 최정원 선생님 밑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하긴 했었어요. 한 달 하고 이제 그만뒀었고, 그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 일만 진행을 했었고,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네,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랑 정부시장 사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으로는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거 다들 신청하셨어요? 여기 지금 다 상인에서 나오신 거죠? 각각 상인에서. 요게 아마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장경영 패키지라고. 근데 요게 이제 아마 10월 초에 9월달 말에 추석 전에 아마 다 마감을 하셨을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시장경영 패키지는 이제 우리 공동 마케팅 사업,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각 시장마다 매니저님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매니저님들이세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들이시면은. 그래서 매니저님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대 이제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요거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죠. 아마 중구에 있는 시장들은 거의 대부분 특성화 시장 사업을 다 완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료하셨어도 또 지원은 요즘에는 또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고, 특성화 문화관시장 사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나 문화관시장 사업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중구에 계신 분들은.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상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시장의 특색을 개발을 해서 이제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년 동안 10억을 지원을 해주고요. 저 같은 사람을 여기로 파견시켜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해준 사업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 안에 이제 디지털 사업이라 해서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다음에 놀장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장소가 없다 해주면은 이제 이런 거 해주고, 배송 기사님, 그다음에 배송 매니저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배송 공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당 최대 3억에서 4억 정도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는 단장이 아니고 배송 매니저님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단장보다는 약간 좀 밑에 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것도 이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첫걸음 시장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문화시장 하고 디지털 사업 가기 전에 이제 상인분들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청결,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위 교육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상인들 역량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문화관광시장 사업으로 갈지 디지털 사업으로 갈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성과 좋은 곳만 올려다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요. 3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인데요. 요거는 요즘에 좀 쇠퇴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요즘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사업인데 일단은 있으니까 넣어봤어요. 그래서 청년몰은 좀 시장 중에서 좀 노후화됐거나 노후화가 아니라 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에 청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자생력 할 수 있고 공동 수익으로 서익 사업, 공동 마케팅, 청년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뭐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 시설들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데 요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사가 어차피 안 되는데 청년들을 넣다 보니까 그래도 장사는 여전히 안 되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장사를 하다가 나가는 청년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청년들은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바로바로 나가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몰은 뭐 사업 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인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거는 아까 전에 지원 사업이랑 상관없는데 노후전선 정비 사업. 그래서 점포당 이제 뭐 점포당 해가지고 계산하시고 점포 내 전기 설비 개선 사업 외에도 배선 교체, 배관 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이런 거를 조금 지원받기가 쉽더라고요. 별로 하는 시장도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많이 하셨어요. 좀 이제 여기 점포당 내가 국비로 이제 5억 이내 지원을 해주고 국비 50%, 지방비 40%, 자본한 1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알림 시설은 여기 시장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포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바로 직통을 할 수 있는 화재 알림 시설, 점포 당시는 80만 원. 네, 공개해 주시고요. 네. 요거는 소상공인 하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개개인별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개개인별로 상인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뭐 무료 법률 구조 사업, 그다음에 협업 활성화, 온라인별로 100년 가게 기술부.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100년 가게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장사하신다 그러면은 100년 가게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을 것 같고 좀 시장마다 한두 군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혜택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나 또 100년 가게 하시고 싶으신 상인분들이 있으면은 상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은근히 뭐 코로나 시대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장관이 온다든지 소상공인 하시는 분에 이사장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조건 100년 가게부터 둘러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장을 홍보할 때도 100년 가게가 되게 좋고 되게 여러모로 시장에 하나쯤은 있으면 되게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희망 리더 패키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고용공유 지원서 이것도 상인분들이 은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분이 있으신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책자분도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책자분도 되게 힘든 거고 넘겨주세요. 이건 개인별로 하시는 거고 서울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창업상담, 창업컨설팅, 뭐 자영업 클리닉,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동사업 지원 사업은 요거는 이제 상인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보는 거 같고 오늘의 강의 내용은 앞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어떤 거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좀 제대로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 왔는데 다른 시장, 다른 상장가랑은 좀 다른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은 상인을 늘 같은 행사로 지쳐있는 상인을 남들과는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상인의 공짜 같은 거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상인들은 젊은 고객, 요즘 MZ세대라고 하시죠. 이런 고객들을 좀 시장으로 불러오시는 상인들 중국에서도 그 옆에 있는 상인에서는 저 상인은 저 시장은 맨날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 안 오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중국에서도 핫한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골목에서 진행하는 천편일률적인 행사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늘 상품권 주는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늘 온라인 오늘 상품권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트로트 한다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만 진행하고 근데 보면은 늘 온누리 상품권 주는 거 행사하면 행사만 진행하고 정부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온누리 상품권 피드백 행사만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트로트 가수 메인 행사만 되고 경품 위주 행사만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특성 없는 골목에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를 제가 이래 동안 사업 단장하면서 많이 해왔는데 오늘 요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제 시장에 스토리가 있을 때를 또 하나 해봤어요. 아주 복받으신 상인이죠. 시장에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근데 아마 중구에 있는 상인 시장은 대부분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근고한 역사가 있는 상인이어가지고 여기 상인분들은 대부분의 역사가 있고 오래되셔서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뽑아온 데는 인천 중구 신포 계양장이에요. 네, 여기가 아마 스토리가 되게 대단한 곳이죠. 인천역, 차이나타운 거리, 근대건축물, 신포 쇼핑거리, 자유공원 거리. 약 3km 정도고, 도보 1시간 이상 되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권에 이제 일이 들어와가지고 했었는데, 상인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아마 여기보다 더 역사가 깊어가지고 이런 거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구했는데 중구 연관 사업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계양 창조도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시재생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고 밤마실 축제라고 해가지고 근대 역사 축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은 이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거는 개화 산책이에요. 네. 개화 산책이 이제 시놉시스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1895년 이곳은 개화가 분발했던 개항장. 이곳 일대는 청나라인, 일본인,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와 점령했고 우리나라 민족 상인들은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 스탬프 지도에는 그 시절 개항장과 신포 일대 근대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역사가 깊은 신포의 근대 이야기와 함께 개항장에서 선택해보자. 여기 일대가 처음으로 이제 상인회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저 같은 사업 단장 같은 사람들이 하도 거기 있던 상인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뺏기니까 황제가 저 같은 사람을 성균관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을 거기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너가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착안을 해서 이렇게 만든 코스 스탬프 투어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구역에 이렇게 우체통을 담아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뷔페 코스를 만들고 완행 코스를 만들어서 건물 및 상권 소개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아무래도 동아마을, 그리고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박물관, 카페 파갈, 국민은행도 그때 은행이었던 곳이고 청실옹실도 사람들이 상인분들이 늘 왕래하던 백화점 같은 곳이고 그래서 시장도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상권이랑 관련 있는 곳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분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포 계양사 주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있는 데를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투어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냥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옛날 사진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현재 모습이고 저기는 과거의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과거랑 현재랑 연결시킬 수 있게 사진을 한번 대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탬프 투어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따라서 스탬프 스팟을 찾아가서 옛날이랑 도로 같은 거는 별 다른 게 없는데 건물 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었고 아마 중구에도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처럼 스토리가 많이 쓰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스토리가 있는 시장들은 많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유명한 시장이라거나 중국에 있는 시장처럼 유명한 시장에서는 단장을 하지 못했고 저는 이제 막 새로 생긴 시장이라든지 좀 그런 시장들만 가가지고
솔직히 예시가 많이 없었고 저는 진짜 불모지라든지 아무도 골라주지 않는 데만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나이 있으신 단장님들이나 유명하신 단장님들은 중구에 있는 시장들을 많이 가시긴 하는데 저 같은 어린 단장들은 좀 어려운 시장들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갈 시장이 인천에 있는 계산시장이었어요. 여기는 아까 전에 말한 첫걸음 시장부터 시작했었고 첫걸음 시장에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문화관광시장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관광시장 2년을 받았었고 근데 여기 2년을 받았을 때 제가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전국에서 1등을 또 2년 동안 2번이나 해가지고 또 문화관광시장을 또 받았어요. 연속으로. 그래서 총 2년을 더 했는데 저는 중간에 2년만 하고 나오고 다른 단장님이 하시고 용산 용문시장으로 갔었는데 총 5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3년만 하고 나왔던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시장인데 주변에 이제 술집이 많고 좀 유흥가 위치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고 밤에는 유흥가가 많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스토리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를 조금 짜보는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 항상 좀 상권 분석을 약간 좀 저 혼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이제 서울, 근데 여기 특징은 서울로 이동이 조금 용이해가지고 인천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계양구는 서울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계양구에서 안 놀고 무조건 서울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거주민들이 항상 서울을 많이 놀러 가서 놀거리가 좀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나이대가 조금 있었는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시장은 어린이도 많았어요. 트렌드라고 할 건 딱히 없었고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기 전이어가지고 가정 간편식이 이제 막 나올 시기였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오래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서 상품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계산시장은 1977년도에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뭐 일반 시장이랑 비슷해요. 농산물 많고 수산물 많고 시장 있고 그래서 특성화 첫걸음 시장 이후 도약시장으로 형성되어서 2019년, 2020년 문화시장 사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인교대역에 있는 시장이었고요. 시장, 계양구 안에 있는 시장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작전시장, 계양산 전통시장, 계산시장 이렇게 있고 60대 상인들도 많지만 청년 상인들이 타 시장에 비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좀 상인들도 젊었고 발전 가능성이 약간 있었고 경인교대랑 인접할 자취생이 건너편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셔가지고 고객이 받지 않아도 자생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고객이 조금 신뢰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었어요. 아파트는 별로 없었고 주변에 주택가, 다세대 주택이 주로 많았습니다. 작전시장이 도보로 12분 거리고요. 계양산 전통시장이 도보로 25분, 차로 10분이에요. 서울시장들은 주차 시설이 없지만 계산시장은 주차장이 앞에 엄청 한 20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롯데마트도 가깝고 이마트도 가깝고 뭐 작전이 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당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회장님들은 너무 친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계양구 내에서는 상권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서는 조금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손님들 사이에서는 계양산 전통시장은 싼데 계산시장은 너무 비싸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볼거리랑 타시장이랑 좀 차별점을 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계양산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깔끔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충분히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네. 이거는 저희 사업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또 이때 이제 트렌드가 이제 놀면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재석이 혼자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시장이 구매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여러 가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월 다른 테마가 있는 매월 다른 모습의 시장들을 보여줄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테마가 있는 빅세일데이 이런 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는 볼 수 없는 볼거리 또 상인들이 직접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상인들이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내줬고, 그래서 저희가 할로윈데이 같은 것도 지역 어린이들이 시장에서 상인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이제 할로윈 파티 진행을 체험형으로 조금 진행을 했고, 이 소 잡는 것도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시장에 걸어놓고 한번 정육하는 분이 막 이렇게 소를 해주시고, 다른 이마트, 롯데마트, 마켓컬러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싸게 팔고 있다. 이런 전단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대형마트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또 불판 파티도 같이 해가지고 해산물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해산물도 파시기도 하고 야채도 같이 구워서 파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부를 위한 행사를 좀 저렴하게 소도 같이 팔아서 불판 파티도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매달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매달 다른 행사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빅셀데이는 이제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지만 상인분들이 밖에 이렇게 마찰을 해놓고 세일도 하세요. 자기 품목을. 그래서 이렇게 세일을 여기서 품목을 구매해야 저희가 이런 선물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빅셀데이 정보 상인들이 직접 할인가를 표기하고 마찰을 설치해서 상품 교환권을 이제 고객들이 물건을 사면 저희가 룰렛을 돌려가지고 선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행사 참여 안 하는 제품은 상품 교환권이 없어서 당일 매출이 평소보다 떨어져요. 상품 교환권이 행사 참여에 많은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0점포가 했었는데 전역에서 50점포, 나중에는 80점포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는 상품 교환권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상품 교환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도 참여 안 해. 이제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빅셀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한가위도 하고 할로윈데이도 하고 1+1도 만들고 크리스마스도 하고 저희 노래자랑도 하고 해서 참여 점포는 금요일마다 1.5배 상승을 시켰고요. 방문 고객도 1000명 이상 유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생력을 이제 키우는 거는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사업단에서는 자생력을 위해서 빅셀데이나 테마 컨셉 회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월 2회 회의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이 기획하는 방향을 이제 상인분들이랑 같이 좀 회의를 해가지고 상인 기획자를 좀 양성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상인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행사하실 때 이렇게 현수막을 다시면 된다, 다 찍어드리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밀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음식 개발이네요. 음식 그냥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때는 먹거리를 저희가 개발을 해드린 건데. 먹거리 개발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상인분들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거 그때도 그냥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먹거리가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어요. 네. 요거는 가격 표시제예요. 처음에 이제 소진공에서 가격 표시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검은 색깔로 가격 표시한 거는 지금 인터넷에 쳐보면 많은 시장에서는 검은색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시장에서 블랙보드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하니까 되게 많이 안 좋아하셨는데 솔직히 검은 색깔 야채도 잘 없고 가지밖에 없거든요. 검은 색깔이 잘 없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요. 검은색으로 한번 해놓으면. 그래서 솔직히 그 가격 표시를 검은색으로 박스떼기로 하는 거랑 흰 색깔에 스티로폼을 적는 것보다 검은색 블랙보드 사가지고 형광펜으로 적어놓고 집게로 적어놓는 게 고객분들한테 눈에 더 잘 띄어가지고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률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되게 많이 장사가 거의 너무 많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바꿔드렸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장사 잘 됐었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앞에 부분은 1년차였고 2년차 때는 시장은 경쟁력으로 상품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인분들이 이미 상품에 자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고객들에게 좀 더 상품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금바구니라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장님들이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될 것 같냐는 둥,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되느냐는 둥, 그래서 1,8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거를 진행해야 되냐는 둥,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를 믿어주시고 회장님이 일단 한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마트를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바구니에 얹어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상품을 다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눈길이 더 가고 깔끔해 보이기도 하길래 그래서 시장에도 저렇게 해볼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무거나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이 많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고,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괜찮은데 고객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은 상품. 이제 근데 매일 오는 단골들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일 오는 단골들은 매일 그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상품을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한번 소개 한번 해주고 싶어 우리 고객한테. 그래서 가게에서 2인자 3인자 상품이 약간 좀 돋보이게 진열하는 거, 문화경영시장 다운 상품 진열, 또 통일성 있게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올리는 거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았어요. 바구니를 구매하러 갔고, 전문 카피라이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점포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었어요. 그 사장님이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저거든요. 단가 절감을 위해서 직접 또 제작을 했어요. 이거 막 들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박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바구니랑 거치대도 손수 제작하고, 실제 손그림을 하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캘리그라피도 만들었어요. 자두 하시는 분들은 자두 여름이 좋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부흥김 이렇게 그려놓고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구니를 하나하나씩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는 이제 저거는 영탁이거든요. 찐이라고 패러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가게 상품의 상인의 스토리텔링에 따른 카피라이팅, 보는 재미와 상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상품 그림, 시장의 재미와 시장의 상품의 효능, 상품 이야기를 재밌게 보는 캘리그라피를 다 합쳐가지고 점포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에다가 점포 앞에 길에다가 저렇게 하나씩 깔아놨어요. 상위 그 고객분들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저렇게 하나씩 예쁘게 조금 풀이랑 이런 걸 잔디랑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고객들이 눈이 완전히 저기로 가더라고요. 상품이.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늘 팔던 거야. 늘 팔던 건데, 근데 저렇게만 갖다 놓으니까 고객분들이 늘 저거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분들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신선한 상품을 아예 구비를 해놓고 금요일 파시려고 주중에는 안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금요일에 좋은 상품을 바구니에 팔려고 좋은 물건기를 빼놨어요.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아까 그 카피의 거를 바꿀 수 없냐고도 물어보셨고, 2주마다 새로운 상품을 이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잘 팔리는 세 군데는 거의 뭐 원래라면은 주중에는 3만원밖에 못 파는데 금요일에는 15만원씩 파시고, 뭐 3만원, 8만원, 10만원이면 30만원씩 파시고, 거의 뭐 400%, 166%, 200%까지 요거 바구니에만 올려놨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요렇게 사기분들이 있었고, 잠깐만요. 사업 초기에는 45개 점포만 했었어요. 상인분들 늘 하시는 말씀이 저기 대거 같냐 이렇게 하다가 바구니를 보더니 57개로 늘어났어요. 바구니 너무 예쁜데? 우리도 해볼래. 근데 이제 바구니에 올려놓은 거 장사가 잘 되는 거 보시는 순간 65개로 늘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다 늘어났고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도 이제 되게 우수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때문에 매출이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상인분들이, 요거 고객분들이 되게 재밌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고객분들이 되게 재밌게 한 게 저희가 미리, 요거 시장 경영 패키지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시장에서 골목 상점에서 먼저 상품을 구매를 해요. 상품을 구매해서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패키징을 해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해요. 각 점포에다가. 그러면 사장님들이 좀 야무지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한 타임에 저렇게 좀 물건을 깔아놔요. 선물은 작게 소포장한다. 이때 터지지 않게 야무지게 묶는다. 그리고 이런 지퍼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중간에 두고 5명 정도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여기 이제 형 아줌마들을 여기 앉으라고 해요. 둘러서. 그러면 10초간 시간을 줘요. 그러면은 이 지퍼백은 숫자를 잘 알려서 빨리 담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한 만원에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10,000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게임 할 수 있는 참여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사업비로 저것도 구매할 수 있고, 저것도 구매할 수 있고,
고객분들은 10,000원 이상 물건도 구매하시고 이것도 상품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하니까 되게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인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거는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저렇게 빙고판을 하나 만드셔요. 그래서 엄마 출석, 시장 캐릭터를 찾아라, 뭐 아빠가 이제 룰렛 하는 거, 그 다음에 식자재 구입 5,000원 이상, 먹거리 구매하고 도장 받기 5,000원 이상, 뭐 아빠 출석, 시장 상품 그림 그리기 이런 거를 이제 미션을 다 해요. 이게 되게 많아 보이시죠? 근데 애기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거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를 다 진행하는데 한 가족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빙고를 다 하시게 되면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고, 이거를 다 하면 이제 이런 먹거리 같은 과자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 위한 선물 이런 거 제공해주고, 5시간 동안 총 93팀이 와요. 아이 146명, 어른 150명, 약 300명 이상이 오고, 한 팀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빙고를 제작하고, 시장 내 이제 약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에 손님도 바글바글 해보이고, 점포마다 이제 매출도 일어나고, 그리고 똑똑한 상인분들은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여기서 구매해야 도장 찍어드립니다. 그거 아는데, 그러면 그거 고객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빙고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구매해도 고객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류의 게임이에요. 제가 이런 게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계산시장에서 당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후 15,000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을 줘요. 15,000원은 저 구두 잡는 거 아시죠? 식당 가면 구두 잡는 거 있잖아요. 구두 잡는 거. 3만원은 약수터에 빨간 색깔 조그만한 물통, 5만원은 약간 좀 더 큰 물통, 이거를 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볼풀이거든요. 볼풀에 이제 그 볼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쑥, 당첨, 고구마. 또 이런 것도 아까 전에 그거랑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미리 물건을 구매해놨다가 포장해놨다가 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15,000원 이상 구매하셨다 하시면은 저 집게 가지고 저거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못 찍겠죠? 그러면은 하나만 상품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3만원이다 그러면은 저 빨간 바에는 하나 아니면 2개가 들어가거든요. 저 볼이. 그러면은 이런 상품들이 뭐 라면이나 계란이나 이런 게 2개 같은 거 주는 거고, 5만원짜리 약수터 저거는 재수가 좋으면 한 4개, 재수 안 좋으면 3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저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총 400분 이상 찾요. 약 하루 동안 1,200만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해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업비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맨날 오늘의 상품권 행사 안 하셔도 되고, 트로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고객들은 좋아하고, 상인분들은 저희가 미리 이런 거 구매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핵심을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에 스토리가 없을 때, 용산 용문시장에서 갔을 때 제가 또 시장에 스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 용문시장으로 제가 간 이유가 코로나가 막 시장했을 때였어요. 코로나 밑에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코로나가 막 시장을 했을 때인데 코로나가 시장을 해서 저는 이제 계산시장을 2년 더 받을 수 2년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용산 용문시장 간 이유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 용산이니까 이태원도 가깝고 용산이니까 젊은 사람들 좀 많이 불러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코로나라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1년차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었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전국 1등으로 매출을 해서 이제 뭐 9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2년차 때 조금 잘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금배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용금배 축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인데, 용산 용문시장은 그 용산구에 있는데 용산이랑 공덕이랑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표창공원역이라고 있고, 용산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주요 수도권 유동 인구 고객이 방문 가능성이 조금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용산역, 공덕역 인근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젊은 고객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간시장 사업을 시도해보지 못했고, 온라인 사업만 강화하고 있었고, 2년차 때는 좀 메가 이벤트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리단길이었는데요. 용리단길에는 핫플레이스가 형성돼서 젊은 층이 항상 많고 코로나인데도 웨이팅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용리단길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용산 용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상임 회장님은 모르실 건데 제가 용금백이라는 이 네이밍을 지은 이유가 처음에는 용암액이 뭐냐면은 용산역에 있는 IMAX 영화관을 젊은 사람들은 용암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용금백이라는 축제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보니까 뭔가 젊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네이밍이 없나 생각을 해서 이제 용암액, 용금맥 용암액으로 가지 말고 용금맥으로 오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볼까? 그래서 용산의 삶에 스며들게 됐다. 이제는 용암액보다는 용금맥으로 이렇게 좀 슬로건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었고요. 용금맥이라는 네이밍은 문화와 영화를 즐길 줄 아는 젊은 고객들의 생소한 단어가 아닐 거라 생각을 했고 인근 용산 아이파크 IMAX 영화관을 용암액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밍도 고려해서 젊은 MZ 세대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용금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용문시장 금요일 매주 축제 이제는 용암액이 아닌 용금맥으로 오세요. 원래 이게 플레임이었는데 상인분들은 용암액조차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밑에 내용을 빼고 그냥 용문시장 금요일 매주 축제, 용산 용문시장 금빛 매주 축제 이렇게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컨셉은 저희가 작년에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을 했었고 6시부터 10시까지 총 5번 진행했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맥주 수맥이 발견된 전통시장이었어요. 용문매 축제는 슬로건이.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안주를 팔고 안주를 고객이 사 먹으면 맥주 교환권으로 드리고 맥주가 무료로 듭니다. 그래서 외부 먹거리 셀러나 상인들은 절대 금지. 또 맥주 축제지만 저희는 공연 절대 금지, 트로트 절대 금지, 큰 소리 나는 음악 소리, 버스킹 절대 금지.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끼리 와서 즐기는 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분위기만 형성해준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회식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상인 회장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회식과 노래방 같은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해 못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트로트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걸 너무 싫어해서 그냥 술 마시러 가면 그냥 얘기하고 그런 게 좋지 왜 강제로 트로트를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싫은 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세대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맥주 축제인데 노래 트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트로트도 하지 마시고 무대를 아예 안 한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장님 처음엔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나중에 부처님한테 제가 이제 회장님을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또 요양면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용산 전자상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직장인들을 생각해보자 했는데 첫 번째 딱 하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다들 머리가 다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회장님이 이제 교환권 같은 거를 미리 뿌리신 거예요. 자기 나이대에 맞는 분들한테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하고 진행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는 다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뭐 사람이 1,500명이 왔으니까 첫 번째 때도 좀 뭐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3시에서 5시에 어르신들 되게 많이 왔고 갑자기 6시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뭐 괜찮네 분위기 뭐 지역 주민도 오고 뭐 놀러가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네. 첫 번째 때.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전표별로는 금액이 상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 교환권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맥주 병원은 상인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저희가 저는 솔직히 한 번 할 때 500명쯤 올려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200명 올려나 이렇게 했는데 1회 때 2회 때 맥주를 다 예산상에 다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상인분들한테 돈을 뜯어야겠다 해가지고 상인분들한테 맥주 교환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맥주를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메뉴를 구매하면 3개 맥주를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1회차 때 매출, 시장 이게 근데 상인분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정보 첫 번째 때는 150만 원, 두 번째 때는 165만 원, 180 평균을 보셨는데 상인 점포는 하루에 500에서 700만 원도 보셨어요. 이게 5시부터 10시까지 매출인데 700만 원 번 적어도 있고 5만 원 번 적어도 있고 3만 원 번 적어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잘. 근데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보셨다 상인분들. 근데 이것도 본인이 가져가는 매출이 아니라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을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보신 거죠. 1회차 때는 상인회에서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걱정에 미리 맥주 초대권을 많이 배포했어요. 여기 보시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좀 그랬고. 근데 이제 되게 젊은 사람은 그 시간 지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권의 영향으로 동네 축제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았고 퇴근 이후 가족단이 직장인을 많이 방문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하더라도 이거 된 건가? 이런 걱정이 조금 앞섰어요. 왜냐면 이거 회장님이 너무 초대권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2회차 때 준비할 때는 연구백 축제 관심 없던 상인들이 1회차 이후에 손님이 많이 온 것을 확인하고 관심이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제 저희 연금면 축제 하니까요. 사업 설명하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여기 오신 상인분들보다 거의 절반도 안 오셨어요. 관심 보이는 분이 4-5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 제발 참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저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걸 확인하시니까 저렇게 많이 이제 안 오시면 연금면 축제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위 선생님이시거든요.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1회차 때 부족한 부분은 2, 3, 4, 5회차에 걸쳐서 보완해야 됐고요. 그래서 상위분들 모아가지고 제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반응을 보고 가격이 어떻다, 자리가 어떻다, 상위분의 현금 유도한다, 합의 금지 안 된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1회 때 진행한 사진으로 홍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사를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금, 토, 일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게 계속 금 하든지 토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첫 번째 때 쓴 사진으로 그 다음 거 이제 첫 번째 때 금요일 걸로 일주일 동안 소문을 내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에 손님을 받아야 되고 계속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1회 때 진행한 사진으로 홍보해서 2, 3, 4, 5회 때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2회 때부터 일성을 나기 시작한 거예요. 1회 때 사진으로. 그래서 고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고 싶은 욕구가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제 기획대로 해외 야시장에 방문한 것처럼 제가 이 작은 의자를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위기를 베트남처럼. 그래가지고 했더니 해외 야시장 감성으로 현재 세대를 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후에 생각한 게 제가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맥주 축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도 여기 한번 해보자. 작은 의자로. 그리고 작은 의자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은 여기 못 앉아요. 그래가지고 털이 아프다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얼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못 앉으니까 빨리빨리 가세요. 그래서 이제 5시쯤에 가시니까 젊은 애들은 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어르신들이 주로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젊은 세대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애들은 퇴근하고 오니까 수업 끝나고 오니까. 그래서 큰 의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작은 의자만 많이 깔았어요. 어르신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시려고. 그리고 이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회 이후에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에 저희가 시키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후기를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웹툰을 적어서 주기도 하고 유명한 유튜버가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당근마켓에도 같이 가실 분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긴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3회부터는 그런 거 아시죠? 샤넬 같은 데 가면은 자리 맞는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샤넬의 알바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연금 매출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리를 분명히 많이 깔았어요. 1000석 이상 깔았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명품 마트로 자리 맞는 알바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3,000원에 자리 맞는 알바 구합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연금 매출제를 적잖이 서울시청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온 건 처음이다 이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연금짜리가 당근마켓에 3,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맥주 쿠폰도 8장에 3,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또 저렴한 가격에 재방문이 많이 늘어났고, 작은 의자가 이제 마케팅이 해결돼서 작은 의자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다 작은 의자를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먹거나 작은 의자에서 먹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엄청 작죠. 못하는 의자예요 거의.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리를 똑바로 앉지도 못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위기를 때 이렇게 돗자리 깔고 노상에서 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노렸던 게 뭐냐면요. 이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만 아는 감성이에요. 어르신이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계획은 못 하셨을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1차 때는 연금맨 축제에서 즐기고, 2차 때는 이태원, 홍대, 강남으로 가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놓고는 그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금맨 축제는 무조건 10시에 끝나야 된다. 왜냐면 10시에 끝나야 이 애들이 여기서 뭐 헌팅을 하든지 서로 만남을 하든지 해서 거기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목표여서 무조건 10시에 끝내버렸고, 그랬더니 그게 진짜 통한 게 당근마켓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되게 있었던 일은 코로나 이후에 되게 바뀐 문화인데, 옛날에는 지금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즉석 만남이.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많이 되게 어플로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금요일에 연금맨 축제 같이 가실 분, 안녕하세요. 영문시장 맥주 축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집 근처라서 친구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저랑 친구는 30대 남자입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30대 여자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올린 거겠죠? 그 옆에도 보시면은 오늘 저녁에 연금맨 축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고 미술일이랑 라이브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가볍게 모여 여러 이야기 나누고 기분 좋게 한잔 하면 좋겠네요. 4명 파티 모집합니다. 시간은 서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7시 이후로 계획해 볼게요. 이렇게 참여하기.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헌팅 분위기 즐기고 싶어하는 Z세대, 젊은 세대가 즐기고 싶어하는 분위기랑 통했다는 뜻이고요.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태원이나 홍대나 강남에서 술을 먹으면은 1차 때 거의 두 사람이 가도 8만원 이상 10만원 정도가 금액이 나와요. 제가 을지로 갔었는데 2명이서 갔는데도 8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을지로 그 노가리 거기도. 근데 홍대나 그 이태원에 가면 더 나오겠죠? 근데 걔네들은 이태원에 가서 1차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하면은 돈이 진짜 너무 많이 깨지잖아요. 그 놀러 한 번 놀면은.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저렴하게 맥주도 공짜로 마시고 안주도 여기서 저렴하게 뭐 10,000원, 20,000원에 먹고 이태원에 가면은 차비 뭐 택시비로 해도 금방 가고 버스 타도 금방 가고 지하철 2-3개면 금방 가니까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먹다가 10시 이제 끝난다고 방송하니까 이제 이태원 가자 이 말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때는 이태원 사고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노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태원 상권으로도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연금맨 축제를 그 시기에 좀 기획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좀 맞아떨어졌고요. 저희가 이태원역으로 지하철역으로 3개, 택시비로는 5,000원 이상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밤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까지도 기획을 했었어요. 4회 때는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밀려드는 이제 고객을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긴 한데 재난 등급, 비등급 받은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기도 하고 좀 곧 있으면 무너지는 건물이긴 해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물인데 회장님이 안 되겠다 저기로도 깔아놔가지고 돗자리랑 저거를 또 깔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금맨 축제
신계급도가 나왔어요. 상류층은 이제 허리편 의자에 앉으신 분들이 상류층. 그다음에 중산층은 안진뱅이 의자에 앉으신 분들. 하루층은 돗자리에 앉으신 분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느 의자에 앉아도 추억이라고 다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래서 5회 때 다 똑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다 횟수가 다른 거예요. 5회차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용금별 축제에 보답하기 위해 상인회에서 이제 자비로 또 병풍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더 많은 고객이 몰리고 예상해서 이제 200개를 더 구입했고 맥주를 한 잔 만들려면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맥주통 70통이 이제 여기 한 통에 45개 나오거든요. 70통이 다 소진됐어요. 소진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 요인은 맥주가 소진되니까 이제 맥주를 자부담으로 상인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색식성은 맥주가 원래 구매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이제 1회차, 2회차 만에 저희가 다 예산상 소진이 돼서 점포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맥주를 자부담금으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상인분들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었죠.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문제가 되는 게 점포가 오래됐고 상인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고객은 너무 적고 상인분은 너무 나이가 있으시고 메뉴가 너무 늙었더라고요. 메뉴가. 그래서 MZ 세대들이 몰려오는데 상인분들이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전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이 든 상인들이 많아서 메뉴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손님들이 20, 30대인데 애들이 이제 모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컨설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과일 치즈, 뭐 김밥은 치즈, 김치는 치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상인분들이 또. 그래서 낙지탕탕이랑 육회랑 또 같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김치도 치즈 얹기도 하고 저분이 이제 베이컨이랑 떡 하시는 분이 그냥 옷집 사장님인데 자기도 나가서 뭐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이렇게 파시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게 용금별 회차 끝날 때마다 상인들이랑 회의 모니터링을 피드백을 실시를 해요. 유일차 끝날 때마다 상인분들이 음식 관련 민원이 있었다. 공짜로 뭐 이렇게 뭐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전이 많다.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음식이 없다. 그리고 저렴하게 판다면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새로운 메뉴 교체책이 들어와야 된다. 고객 민원 사항, 현금 유도의 건이 있었다. 아주 저렴하게 팔아서 현금 유도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증거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가 떴다.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들 점포 욕도 막 적어놓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런 걸 처음 보신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셔서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인터넷에 뜬 걸 처음 본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뭐 자리 구조 불만, 맥주 경우 가격 오르는데 애들이 계속 재방문을 하니까 지난주에 3,000원이다. 이건 5,000원이네?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지난주에 3,000원 받았는데 왜 이번에 5,000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그거 도무지 단가가 안 나오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인터넷 지금 떴잖아요. 또 바로 또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가격 조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4회 5회차 때는 완전히 완성도가 있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 홍보를 되게 지역 주민을 타겟으로 현수막에 포스터를 하긴 했어요. 회장님이 하도 하라고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현수막 포스터 별 효과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겠지. 근데 이제 외부 MZ세대를 타겟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때 사진을 이 여자애니까 제 친구거든요. 네, 제 친구를 갖다가 와가지고 사진 10분은 줄 테니까 그냥 좀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요거 3개만 딱 올렸어요. 저희는 요것도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올리는데 6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업체에다가 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퍼가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무료는 아닌데 무료가 된 거죠. 콘텐츠가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퍼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퍼가서 이제 효과가 점점 극대화되는데 이거 보고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요거 보고 많이 온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사진 찍는 게 바로 이런 사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금별 축제를 정부나 젊은 세대들이 SNS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주고 제가 시장 일을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에 남겨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저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여기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옮겨주세요. 네.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현재 연금축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금토가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이번 주 금토에 한번 연금축제를 방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023년 연금축제 제가 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장님이 일단 제가 없으니까 좀 불안해 하셨어요. 기획자가 없으니까 불안해 하셨는데 제가 제가 도와드린 거는 이 슬로건이랑 그 다음에 컨셉이랑 이런 걸 조금 도와드리고 그것만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문강의 사업은 사업비를 못 받기 때문에 회장님이 어디서 받으셨냐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서울시에 가셔가지고 우리 연금을 진짜 성공했잖아. 돈 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거 여기서 쓰면 안 돼. 우리 얼마나 성공했는데.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연금의 축제가 10월 달에 10월 6일, 7일, 13일, 14일, 22, 21일 하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안 하는 이유는 이태원 사고 때문에 안 하게 됐습니다. 네, 안 하게 됐었고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지금 이틀 동안 첫 회부터 하루에 최소 300만 원, 최대 700만 원 정도 하루에 하시고 있고 양일간 1,000만 원 넘는 점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균 400만 원, 양일간 800에서 1,000만 원 이상 각자 이제 벌고 계시네요. 54개의 점포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 문강시장 사업 위에 지역 주제로 자리 잡아가지고 하고 있고, 지역 내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랑 아모레퍼시픽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차 이후에는 이제 저희를 안 모시다가 1년차 선거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용성인공시, 연금축제, 브랜딩 참여로 지역사회 상생.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브랜드 디자인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요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모레가 숙명여대랑 손잡고 요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기사로 계속 내보내 주시더라고요. 해주시고 캘리에서도 맥주도 같이 이게 또 그러니까 맥주를 대주는 건 아니고 맥주 그런 거는 원활하게 유통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제가 할 때는 47개 점포였는데 지금 54개 점포로 많이 늘어났고, 맥주도 제가 할 때는 2개만 맥주 이렇게 뽑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엄청 늘어나요. 한 4개 정도 늘어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주마다 가서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게 또 합니다. 이번에는 맥주 폭포가 터집니다. 이 슬로건을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원래 1년차 때 그거 했잖아요. 맥주 수맥이 터진 전통시장이었어요. 수맥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살짝만 딱 터진 느낌이고, 이번에는 또 합니다. 맥주 폭포가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맥주가 많아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맥주 부스를 크게 만들었어요. 맥주 부스 크게 만들고, 요 맥주 부스를 4개로 늘렸답니다. 4개로 늘려서 맥주가 더 많이 배포하고 웨이팅이 없게끔 만들었고, 여기 가로등 배너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용산구 전역이 지금 다 뿌려져 있고, 이제 점포마다 매대도 저런 식으로 다 꾸며놓고, 컬러풀하게 꾸며놓고, 여기 성인 인증 팔찌도 이렇게 하고, 좀 체계적으로 행사장 배치도 넣고, 저희가 또 그때 1년차 때 문강 사업 2년차 때 끝나고 나서 조명도 만들어드렸거든요. 조명도 해서 분위기도 훨씬 더 살고, 저희 사업 끝나고 나서 아케이드 사업도 진행하셨더라고요.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안에서도 좀 원활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조명도 달아놓고, 이렇게 또 텀블러로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텀블러로 이제 맥주가 이제 풍족해졌어요. 저희는 맥주가 없었고, 궁핍했고, 여기 지금은 맥주가 좀 많이 풍족해진 상황이라서, 텀블러 가지고 오시면은 맥주도 공짜로 한 잔씩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메뉴 구매하면은 맥주를 주는 것도 똑같고, 텀블러도 가지고 오면은 맥주 한 잔을 주는 것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하나만 했어요. 너무 상인회장님이 요구하는 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나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 그전에 3개 올렸는데, 그리고 임기수문이 많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 친구예요. 친구 갖다가 그냥 10만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지금 댓글도 300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만 올렸고 5, 6회 때 사람이 이거 보고 많이 온 것 같고요. 그 가로등 배너를 하고 나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개그우먼 안선영 씨가 와가지고 자기 인스타에 달아줬고,
제가 토요일에 백지영 씨를 봤어요. 용금의 축제에서. 그래서 먹고 있더라고요. 지인이랑 가로등 배너를 하니까 용산구에 사는 연예인들이 조금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장은 아니지만 회장님이 이제 자꾸 요구를 하세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에 모니터링해서 자꾸 지적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하셨고 지난주에도 하셨고. 그래서 용금의 축제, 반응 후기, 상인들이 지켜야 될 거, 좋은 후기 같은 거 제가 인터넷에 매일 계속 검색해가지고 좋은 후기는 이런 게 좋았다, 안 좋은 후기 이런 거 안 좋았다, 뭐 금액 대비 양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약간 비싸다, 작년보다 비싸다, 그 다음에 뭐 축제라고 하기에 바가지 요금인 것처럼 보이는 정보도 있었다, 뭐 음식이 너무 빨리 내지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상인분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5시부터인데 3시, 2시에 나가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8시만 되면은 음식이 소진돼요. 축제는 10시까지인데. 그러니까 블로그에는 8시 많이 갔는데 음식이 없어요.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양 좀 많이 해라. 빨리 팔리면 양을 많이 준비해라. 근데 상인분들은 또 안 팔릴까봐 겁이 나시니까 양을 준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양 준비 많이 해라. 그래서 메뉴가 새로워지긴 했지만 특출난 메뉴가 없다. 컨설팅 받으신 정보는 컨설팅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음식을 연구해라. 이런 말을 그냥 가감없이 저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유도하지 말라. 사장님분들이 제가 이제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멀리서 지켜보면은 고객들한테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면 카드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가면은 카드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카드 현금 하지 말라. 아니 저번에 카드 낸다고 이렇게 하고 카드를 숨기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축제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량을 파셔야 돼요. 인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용금의 축제 같은 축제의 핵심은 많은 곳에서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자기네 거 많이 팔려고 막 자기네 거 많이 홍보하시려고 더 줄게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각자에서 많이 팔아야 돼가지고 솔직히 다 가격을 다운시키고 양을 적게 주더라도 조금씩 애들이 많이 사먹게 해가지고 맥주가 많이 나가게 해야지. 한정판에서 너무 많이 사먹게 되면 애들이 더 이상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상인 시장에 돌아가시면 축제하시면 하면은 가격을 다운시키시더라도 그 음식량을 정량으로 파시거나 줄이셔야 된다. 요거를 무조건 조금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길동에서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번에 했던 건데 길동에서는 길동도 마찬가지로 뭐 없어요. 역사가 있는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또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접목을 시켜봤어요. 용금의 축제는 솔직히 트렌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렌드를 좀 접목시키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좀 Y2K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2000년대 컨셉을 조금 넣어봤어요. 그래서 포착 컨셉을 좀 넣었어요. 제가 용금의 축제를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우리도 매출 축제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바는 매출 축제로 통하는 시장이 있고 매출 축제가 안 되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무작정 매출 축제를 하면 안 되는데 매출 축제를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런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포착 컨셉을 넣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상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 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인스타그램 이미지고 요게 넷플릭스 패러디고 요거는 그냥 디자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만든 거라서 젊은 사람들은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리플렛이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는 여름에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맥주 아닌 빙수를 준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맥주랑 빙수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아무래도 맥주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애기들이 왜냐면 도서관이 있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줌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빙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맥주보다 빙수가 단가가 싸요. 그래가지고 빙수가 낫겠다 맥주보다는 그랬는데 예상대로
훨씬 많이 안 나가고 빙수가 인기가 훨씬 많았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날 근데 제가 되게 안 좋았던 게 여름에는 행사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4회 행사인데 2회가 비가 왔고 2회가 쨍쨍했어요. 그래서 2회를 진짜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제가 입지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 사업하기 되게 힘들고 사실은 여기 장소가 여기예요. 이 시장은 장소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이제 주차장 공용 공간인데 쓰레기 장도 되고 주차장도 되는 장소인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꾸민 거예요. 꽃차량식 되게 다른 분위기를 꾸몄죠. 처음에 꾸몄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꽃차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트로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야시장을 만든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옛날에 H.O.T나 2000년대 잡지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번개장터 같은 데서 중고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조금 옛날 감성을 좀 넣었고요. 뭐 러브짱이라든지 사이월드라든지 이런 거 좀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강의 결론은 시장이나 상권의 역사나 스토리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활용하여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서울 시내의 다른 시장들보다 역사가 깊고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조금 스토리를 끌어내는 것을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런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시장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구청이나 문광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역사를 이용해서 하는 건 다 하셨거든요. 근데 역사랑 조금 트렌드랑 섞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새로 발굴을 해서 찾아내시는 게 조금 트렌드함을 좀 촉구하실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 풀어가기 싫어,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시면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축제나 행사, 요즘 핫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좀 접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상권이나 시장은 좀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 매체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용산 연구시장 하면 용동맥, 또 어디 하면 계산시장 하면 금바구니 이런 것처럼 일회성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고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계속 진행하는 거를 이제 브랜드로 만드는 게 중요한 생각하고, 그 신유구 시장에서 그때 보니까 마른한주랑 그 축제 같은 거 하실 때도 금토가 그때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한 달 이용해서 하신다든지 좀 길게 하셔서 이제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객들이 아무래도 10월에 언제 가면은 한다, 10월에 언제 가면은 무조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좀 많이 시켜줘서 좀 그런 거를 상인들도 그거를 기다리고 고객들도 그거를 기다리고 이런 거를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내가 건강시장 사업 단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나는 남긴다 요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면접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마다 늘 하나 컨텐츠는 하나씩 다 있으시고 그게 나중에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